최고위원 이규환입니다. 오늘 친박신당 금요 간담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 상황에 대해서 홍문종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1864년 공화당으로 링컨 대통령이 당선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또 선거에 대해서 불복종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선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엘고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플로리다가 500표 차이로 부시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전국 투표에서는 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불복종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화학과 단합을 위해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고가 포기를 함으로 해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름대로 민주 역량을 과시하는 미국다운 민주주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아쉽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바이든이 되는 것이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좀 곤혹스러워지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를 이길 것처럼 얘기했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럼프를 지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낙선하는 상황으로 보였을 경우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북한 문제라든가 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거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한미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바이든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부에게 상당히 실망을 많이 안겨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가 한미동맹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문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 국가로 나가는 일정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본적으로 중요시하고 또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국제정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의를 보여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힐러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와 선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뒤집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을 우리가 4년 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강력한 대통령 트럼프는 나름대로 미국의 인기가 있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지금 국민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국민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재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선거 자금도 바이든의 3분의 1밖에 안 거치고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의 당선할 뻔했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지금 하원의원에서는 이기고 상원의원은 진다고 그랬는데 상원의원도 최소한도 2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선거했을 때와 똑같은 의석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일일이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력한 미국 퍼스트, 약간 국수주의적인 미국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동경,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그 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고 해서 미국의 보수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거나 아니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수의 가치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고, 국민들의 투표로 심판받는 데 있어서 보수의 가치를 수정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보수의 가치를 이른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와 잘 융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점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거는 틀림없이 중요한 가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가 잘 요리해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라는 상황을 통해서는 외면받기가 십상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할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가치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유니버셜하게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세계 역사의 주도적인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치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진보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그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